뭣도 모르고 전단지를 올리는 걸 한 거예요. 피자 만들었어요. 그래서 발등으로 떨어진 거예요. 정말 많은 퇴사를 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라입니다. 오늘은 또 같이 준비를 해볼 건데, 제가 얼마 전에 뽐니 같이 준비해요 영상을 보는데 알바썰을 푸는 게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나중에 알바썰을 한번 풀어봐야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바한 데가 또 아웃백, 스타벅스, 되게 이런 힘든 서비스 아르바이트를 좀 길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막 이렇게 얘기할 게 많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핀을 꼬으면서 얘기를 합시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필라테스를 갔다 왔어요. 근데 제가 필라테스를 한 지 벌써 2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필라테스 2년 한 후기라든지 아니면은 선생님 고를 때 참고해야 될 점, 운동할 때 주의해야 될 점, 뭐 이런 거를 얘기해 볼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뭘 얘기를 할지 고민하면서 일단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거 Feel So Calm 토너 패드인데요. 이거는 크리에이터 수뷰티 님이 이제 만드신 패드인데 저는 이게 선물로 제공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화장대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었는데 양배추 추출물일 거예요. 그게 이제 맨 앞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요즘 제가 닦는 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저 이런 큰 패드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이렇게 닦아주면서 한번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아무튼 그래서 뭐를 얘기를 하면 좋을까 하다가 필라테스 얘기를 해보려고요. 알바는 이 다음 겟레디에서 제가 빠르게 다시 풀도록 할게요. 아닌가? 여러분들이 알바를 더 궁금해 하실까요? 나는 이런 거를 빠릿빠릿하게 정하기가 참 그래. 알바 얘기를 그럼 할까 봐요. 하나의 영상에서 두 개 다 이야기하는 건 좀 쉽지가 않아요. 저 그리고 머리 좀 잘랐어요. 많이 잘렸죠? 머리 엄청 길었는데 머리 염색 가을 맞이 조금 더 어둡고 정돈되게 하고 그 다음에 앞머리도 한 번 더 다듬었는데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네요. 다음 두 번째로는 앰플앤의 센텔 카밍샷 앰플, 얘는 100ml이고요. 이 제품 낯익으시죠? 작은 병으로 사용을 했던 친구인데 지금 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라벨을 아직 안 떼가지고 이 틈으로 보여드리면 다 썼어요. 이게 지금 공병이거든요. 라벨이 살짝 바뀌었어요. 그죠? 이게 근데 안에 내용물은 동일합니다. 근데 라벨만 조금 더 깔끔하게 이번에 변경이 됐다고 하고요. 근데 뭐 앰플앤은 사실 너무나 유명한 앰플 맛집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앰플앤에서 뭐 새로운 게 나왔거나 아니면 앰플앤의 그런 앰플 제품을 사용할 때는 약간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냥 사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뭐 모든 제품이 많이들 그러긴 하지만 또 민감성이신 분들이 사용하기 좋게 무자극의 성분도 깨끗하게 나왔거든요. 가까이서 좀 보여드려야겠다. 텍스처는 이 정도? 진정 성분이 요새 좀 다양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병풀이 잘 맞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 제품도 병풀이 들어갔는데 이게 다른 병풀 제품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대요. 다른 거랑은 다르게 이게 좀 업그레이드된 병풀 추출물인 병풀 줄기세포 배양액이라는 게 들어간 제품이에요. 뭔가 줄기세포 하니까 되게 심오해지죠? 그게 뭐지? 그게 뭔데 좋다는 거지?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의 병풀 추출물들은 병풀을 이제 뜨거운 물에 끓여서 보통 이런 추출물을 내기 때문에 이게 뜨거운 그런 기운이 닿으면은 이 안에 있는 진정 성분이 많이 파괴가 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제품 안에 있는 병풀 줄기세포 배양액은 오랜 시간 농축을 통해서 원물의 효과를 최대한 파괴를 덜 시키게 그렇게 만든 그런 아이가 바로 그 병풀 줄기세포 배양액이 되는 거죠. 이마 조금만 더 해줄게요.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요즘 좁쌀 박멸에 약간 심혈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좁쌀 같은 거는 특히 약간 각질 제거, 뭐 무조건 다 각질 제거가 답은 아니지만 어쨌든 잘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칠고기뿐만이 아니라 이런 화학적 각질 제거제를 이제 종종 사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화학적 각질 제거 토너 이외의 제품은 전부 약간 진정 제품으로 좀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손이 이 제품이 정말 많이 갔는데
봤는데 느끼셨겠지만 워낙에 얘가 이게 미끄러지듯이 잘 발리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화학적 각질 제거 성분 때문에 조금이라도 거칠어질 수 있는 피부결을 잘 보호를 해주는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조금만 발라줄게요. 테라로직의 덱스베리어 라이트 마데셀 크림이에요. 이 제품은 제품 제공받은 지는 조금 됐는데 안 쓰고 있다가 좁쌀의 유수분 밸런스를 잘 맞춰주는 건 역시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제품이 이 밸런스가 잘 맞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뜯어서 사용 중인 제품입니다. 그래서 얘는 진짜 조금만 발라줄게요. 다음에 선크림은 이 제품 메이크프렘의 UV 디펜스 미 카밍 선크림입니다. 새로운 제품들도 보여드려야겠다 싶어서 새로운 선크림을 하나 꺼내봤어요. 이게 무기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징크 옥사이드 무기자차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 그러다 보니까 살짝 하얗게 되긴 해요. 근데 뭐 그게 심하진 않는데 무기치고 발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무튼 얘기하면서 이제 시작을 해보자면 저는 일단 가장 처음 했던 아르바이트를 생각을 해보면 제가 고등학교 때 저 때는 동방신기 팬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저 또한 그 중에 하나였는데 콘서트를 가기 위해서 잠깐 단기 알바를 했던 게 저의 첫 아르바이트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뭘 했냐면은 제가 뭣도 모르고 전단지를 올리는 걸 한 거예요. 근데 전단지를 길거리에서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아파트 문마다 이렇게 붙이고 오는 거 있죠. 그거를 제가 했어요. 제 기억에 족발집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막 공부한다 그래 놓고 족발집 오픈한 데 가가지고 막 받아가지고 그거 알바하고 돈 받고 막 이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남은 전단지를 제 방 책상 서랍에다가 넣어놨단 말이죠. 근데 왜 도대체 엄마가 그걸 발견했는지 모르겠는데 청소하다가 제 서랍을 열어보시고 그걸 왜 열어봤냐고 그걸 발견하신 거죠. 그래서 그때 진짜 뒤지게 혼났던 기억이 있어요. 자, 이렇게 선크림까지 끝냈으면요. 쿠션은 이번에 새로 나온 클리오. 근데 이게 무광이라서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렇게 화장품 만지고 나서 만지면 이렇게 그 유분, 화장품 기름기가 이렇게 묻어서 되게 얼룩져요. 그래서 그게 조금 이 쿠션의 안타까운 지점이긴 한데 비건 웨어 세라마이드 벨벳 쿠션 3호 리넨 컬러입니다, 저는. 근데 이게 제 생각에는 마그네틱이 아닌 것 같기도 하거든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얘가 끝까지 안 닫혀요. 이게 다예요. 여기 틈 보이세요? 그래서 내구성은 조금 아쉽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제품력은 진짜 좋더라고요. 저는 그 세럼 쿠션은 안 써봤어요. 이 벨벳만 써봤는데 가까이서 보여드려야겠다. 이 안에서 기초에서 날 법한 향이 나긴 해요. 약간 그 치약향? 약간 그 치약 냄새 같은 게 나요. 아무튼 그렇게 첫 알바를 끝내고 제가 한 두 번째 아르바이트는 졸업을 하고 이제 20살이 돼서 아마도 피자 가게에서 알바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큰 피자 가게는 아니고 그냥 뭐 피자 스쿨, 피자마루 막 이런 그런 좀 약간 작은 피자 가게에서 일을 했는데 저는 당연히 서빙이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피자 만드는 걸 배우는 거예요. 피자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거기서는 제가 얼마나 일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거기서 나름 피자 만드는 거에 막 이렇게 착착착착 치고 막 이렇게 능숙하게 막 치즈 크러스트 만들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했던 게 키즈 카페였을 거예요. 순서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 아웃백이 먼저인지 키즈 카페가 먼저. 근데 키즈 카페가 먼저였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키즈 카페에서는 정확히 한 3개월 정도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저는 약간 애 키우는 거 세상 진짜 너무 힘든 일이다라는 걸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조금 애기들한테 환멸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거기 키즈 카페다 보니까 카페 쪽하고 애들하고 놀아주는 쪽이 있는데 저는 사실 카페 쪽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애기들하고 놀아주는 쪽이 당첨이 됐죠. 근데 제가 또 일 시키면 열심히 해요. 그러다가 저는 뭐 아시는 분들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 원래 꿈이 승무원이었기 때문에 약간 서비스 아르바이트에 대한 로망도 있었고 이거는 내가 해봤을 때 나중에라도 꼭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아르바이트 하는 곳이 아웃백 같은 곳이었어요. 약간 그런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일을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 빕스라든지. 왜냐면 거기가 되게 빡센 걸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약간 그런 거를 해봐야 내가 더 빡센 승무원 일을 할 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아웃백에 지원을 합니다. 한 1년 반에서 2년 사이 정도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약간 리넨이 제가 항상 클리오에서 쓰는 컬러인데 조금 더 밝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이 쿠션의 특징이 모공 커버가 기깔나게 잘 돼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런데 좀 크게 패인 모공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는 프라이머로 한번 커버를 하고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이런 잔모공들 있죠. 이런 거는 정말 커버를 잘 해줘요. 프라이머 없이도. 그리고 이게 세라마이드 벨벳 쿠션인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건조하지도 않고 막 갈라지게 무너지지도 않고 그냥 딱 적당하더라고요. 괜찮더라고요. 비건 쿠션인데 이 정도 퀄리티를 가졌다? 저는 비건 쿠션 다른 거를 써보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얘가 가장 좋지 않을까. 치카이치코 하드 스키니브로우 스타일러 밀크 브라운입니다. 이게 저렴하고 이런 건 좋긴 한데 이렇게 분리되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요? 아무튼 그래서 아웃백에서 일을 할 때 일단 정말 기억에 남는 일들이 좀 있는데 첫 번째 기억에 남는 일은 아웃백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딱 들어서시면 보이는 서버분들 말고도 그 안에 요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버의 역할은 그 요리하시는 분들과 손님을 연결해주는 딱 중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일은 중간자가 정말 힘들어요. 근데 저희 매장에 있던 어떤 한 그 뒤에서 요리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무서운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여자분이셨는데 이걸 텃세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왜냐면 전 텃세라고 하기에는 몇 개월 동안 그분하고 친해지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뭔가 그분이 만든 거에서 컴플레인이 있어서 갈 때마다 진짜 심장이 너무 두근거리는 거예요. 그분은 진짜 막 약간 막 그런 컴플레인을 가져가면 내 잘못도 아닌데 거기서는 나한테 뭐라 그래요. 됐다고 안 해줄 거라고. 저도 처음에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분한테 걸리는 거 있으면은 막 다른 매니저 오빠나 다른 분들한테 이거 컴플레인 들어왔다고 막 이렇게 말해줘야 저보다 더 높고 그쪽에서 오래 일하신 분이 가면은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데 약간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약간 초보에 그런 서버가 들어가서 컴플레인 났으니까 이거 다시 해달라고 부탁하면 진짜 엄청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튼 그때 그분이 저는 굉장히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아웃백은 직원 할인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50%인가 막 됐던 것 같아요. 그 옛날에는. 지금은 또 모르겠는데 그때 그래서 막 월급 들어오고 이랬을 때 돈 좀 있을 때는 같이 막 쉬는 시간에 아웃백 할인해서 먹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대로 정말 힘들어요. 그 마트 안에 있는 매장이나 뭐 백화점 안에 있는 매장이나 어디 몰 안에 있는 매장 있잖아요. 제가 일했던 매장이 그런 매장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데가 안 좋은 점은 뭐냐면 크리스마스 뭐 이럴 때 있죠. 명절 진짜 대기가 거짓말 안 치고 한 2시간씩 잡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오늘 사용할 섀도우는 아무래도 날씨가 또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그럼 가을가을한 음영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 요거 데이지크에서 새로 나온 데이지크 섀도우 팔레트 10번 어텀 브리즈 색상입니다. 이렇게 펄이 아예 없게 가도 되는데 저는 이 섀도우 쓰는 게 괜찮더라고요. 펄이 살짝 있는 애. 얘를 먼저 사용해 줄게요. 네, 어디까지 얘기를 했을까요? 명절의 대기. 네, 아무튼 왜 근데 다른 매장들보다 그런 게 심하냐면 몰은 대기를 받아놓고 구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대기 시간 1시간 40분 정도 있으세요 이러면은 사람들이 막 즐겁을 하고 야, 뭘 이렇게까지 기다려서 먹어 하고 안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몰에 있는 매장은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런 명절이나 이럴 때는 진짜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고 와가지고 약간 진짜 기계처럼 일해야 돼요. 기계처럼.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날에 사람도 많이 오고 하니 컴플레인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날에는. 그것도 바쁘니까 또 생각이 나는 건 그 아웃백이 이름은 이렇게 돌돌돌돌 끌고 가는 데다가 음식을 놓고 이제 그걸 끌고 와서 주는 형식인 것 같더라고요. 바뀐 것 같은데 예전부터 아웃백 가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할 때는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트레이 놓고 여기다 음식 놓고 이렇게 제가 들었어야 됐어요. 굉장히 이게 위험한 행위인 거 아시죠? 그래서 잘못하다가 탁 부딪히면 이 모든 게 다 앞이나 뒤로 쏟아져요. 그럼 진짜 위험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데 언젠가 한번 되게 능숙하게 일하는 남자애였어요. 근데 제가 뒤에서 가고 있었고 그 친구가 앞에서 이렇게 가다가 서 있다가 뭘 중심을 놓쳤나 그래가지고 걔가 이 안에 있는 뜨거운
뭐 파스타나 뭐가 있었는데 그게 뒤로 다 넘어간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누가 있었어요? 제가 있었잖아요. 제 발등으로 파스타 그릇이었나 스테이크 그릇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뜨겁고 아프고 이런데 그 당시에는 뜨겁고 아픈 것보다 그 바로 앞에 테이블이 있었거든요. 손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사과하기가 바빴죠. 왜냐면 그분들도 진짜 자칫하면 큰일 날 뻔했거든요. 뜨거운 음식이 자기들한테 쏟아졌으면. 그래가지고 막 죄송하다고 막 사과드리고 했지만 난 아팠다고. 요 언더에는 반짝이로 하기가 좀 그래서 요 중간 톤들 살짝 섞어서 여기 밑에 채워줄게요. 아무튼 그때 그 사건이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아요. 근데 또 그렇게 힘든데도 약간 오히려 그런 데는 손님이 없으면 더 힘들어요. 빨리빨리 움직여서 이 손님들을 내가 하나씩 커버를 친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일을 하면은 오히려 시간이 빨리 가는데 손님이 없잖아요? 세상 시간이 안 가. 제가 눈 앞머리는 쌍꺼풀 라인이 이렇게 위로 떠 있기 때문에 연결감을 위해서 좀 칠해줍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제가 루나께 인기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사봤어요. 이게 루나 뷰러고 이게 루나 마스카라인데 그냥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눈에는 이 곡률이 조금 더 많이 휘어있는 편이고요. 얘가 길이가 조금 더 짧고 많이 휘어진 타입이고요. 지금 여기가 안 맞아서 이렇게 푹 들어가잖아요. 이런 뷰러들이 좀 있어요. 근데 얘는 제 곡률에 어느 정도 맞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을 때도 여기가 그렇게 심하게 눌리지 않아요. 라네즈 뷰러랑 생긴 것도 비슷한데 라네즈 뷰러를 이성경님이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이성경님 눈 같은 분들이 쓰실 때 좋아요. 일단 한쪽 눈 먼저 할 건데 오늘은 두 개의 조합을 쓰겠습니다. 프로웨이 청담 젤 라이너고요. 이거 화홍 브러쉬 380번의 3호입니다. 그래서 손톱에 덜어가지고 손톱 저 이거 했어요. 오랜만에 젤 네일. 이게 저는 젤 네일을 한동안 하면서 내가 많이 손톱 물어뜯는 버릇이 고쳐졌구나 생각을 하고 안심을 했는데 세상 다시 뜯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기르자마자 냅다 그냥 해버렸습니다. 속눈썹을 살짝 내리고 그 점막 위에 부분에 이렇게 한 번 닿으면 딱 맞아요. 그죠? 엄청 얇게 그려지죠?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길게 빼주면 되겠습니다. 아웃백 이야기 마지막은 뭐냐면 제가 그래도 거의 1년 반, 2년 정도 하면서 제가 신입 서버들 교육시키는 그런 교육 담당자까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있어서는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긴 한데 아무튼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그만둘 때 제가 그래도 칭찬 레터 한번 받아보고 그만뒀으면 좋겠다가 제 약간 미니 버킷리스트였어요. 저는 그 기간 동안 한 번도 칭찬 레터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거 있죠. 사람이 막 뭔가 컴플레인 걸거나 그런 거는 사람이 되게 빠르게 적어요. 내가 이런 부당한 일을 겪었다는 걸 이 본사에 빨리 알려야 내가 그거에 대한 뭔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도 이해는 하는데 그런 마음보다도 칭찬은 되게 인색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서비스직을 하면서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제가 기어코 칭찬 레터를 받고 그만두게 됩니다. 저 그거 아직도 제 버킷리스트 파일 있거든요. 그 공책 적어놓은 거 있거든요. 거기다가 제가 그거를 프린트해서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 아직까지 기분이 좀 좋아요. 다음은 마스카라를 해줄 건데 좀 고민이 되는 게 제가 이걸 아직 한 번밖에 안 써봤거든요. 루나의 래쉬 익스트림 픽싱 카라 블랙인데요. 그냥 이런 느낌으로 생겼는데 일단 한번 써볼게요. 이게 제가 속눈썹이 상대적으로 이쪽보다 이쪽이 더 길어서 마스카라 할 맛이 이쪽에서 많이 나긴 하거든요. 아까 라인 풀어준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좀 진한 게 묻어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살짝 여기다 덜어주고 너무 진하게 나오지 않게 한 상태에서 이 밑에를 좀 더 진하게 해줄게요. 이게 왜 저는 이렇게 하냐면 제가 이 밑에 속눈썹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 마스카라를 하고 싶어도 괜히 이상하게 듬성듬성 되기만 하고 예쁘게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 좀 진한 느낌과 음영감을 이걸로만 조금 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됐는데 일단 제가 나머지 한쪽 마저 하고 나머지 부분 하면서 스타벅스 일했던 거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쪽 눈까지 했는데 확실히 속눈썹 길이가 달라요. 제가 지금 열심히 발라주고 있긴 한데 속눈썹 영양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잠깐 쉐딩을 해줄게요. 페리페라 V 쉐딩 헤이즐 그레이 사용할게요. 이거 좀 이제 좀 바꿔야겠어. 나 너무 이것만 보여드렸죠. 제가 조만간 쉐딩도 하나 새로 살게요. 스타벅스도 제가 뭔가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일이었거든요. 그 막 카페 같은 데서 일해보는 거 뭔가 다 알바생들의 약간 로망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카페에서 한 번씩 다 일해보고 싶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스타벅스에 지원을 합니다. 참 스타벅스에서도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근데 또 스타벅스는 착각하고 들어오시는 게 뭐냐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카페 알바라고 생각하고 들어오시면 안 돼요. 거기는 들어가는 순간 어쨌든 모든 정규직 직원으로 취급을 받기 때문에 물론 바리스타 그 위에 이제 슈퍼바이저급까지 돼야 뭐 신세계 직원 취급을 받지만 신세계 직원이 아니더라도 스타벅스의 직원이기 때문에 엄청 빡세고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오해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퇴사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스타벅스가 그런 일 때문에 막 기사도 나고 하잖아요. 저는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신메뉴도 분기별로 계속 나오고 MD도 새로 나오고 근데 저는 2018년인가 7년까지인가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정확히 2019년 이후부터 그렇게 업무가 많이 과중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저 그만두기 전에는 업무가 과중하긴 했지만 그리고 그런 스타벅스에 대한 불만들도 파트너들이 다 가지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막 과해지진 않았는데 이게 2019년, 2020년 들어오면서 진짜 제가 보기에도 되게 희한한 프로모션을 많이 하더라고요. 뭘 하면 뭘 준다. 보냉백 같은 거? 막 그런 것도 막 준다. 뭐가 되게 많아졌어요. 제가 느끼기에도. 그래서 아 진짜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되게 많았는데 그게 약간 쌓이다가 터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긴 하는데 사실 제가 기사 타이틀만 봤고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보진 않았거든요. 아무튼 그리고 스타벅스는 막 유통기한 이런 거 너무 철저하고 막 부재료 만드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철저해가지고 미리미리 그거를 다 약간 계산해서 만들어 놓고 너무 그 유통기한에 벗어나지 않게 몇 개씩만 만들어 놔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부재료도 다 외워야 되고 그 만드는 거. 처음에 그거 익히는 게 너무 막 오래 걸리고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나중 되면은 기계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워낙에 설거지만 하고 막 이러다가 본격적으로 들어갈 때 되면 되게 떨려가지고 저 진짜 손 많이 떨거든요. 그런 긴장되는 상황이면. 어렸을 때 음악 시험에서도 리코더를 떨던 아이였기 때문에 손 엄청 떨고 이랬는데 그것도 다 적응이 돼서 하게 되더라고요. 블러셔를 해줄 건데요, 여러분. 블러셔가 저번에 블러셔칸 화장대 영상에서 댓글 보니까 키르시 발색 제대로 한번 다시 보고 싶다 이런 글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부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 중에 2가지 제가 오늘 톤에 조금 맞는 거를 좀 보여드릴까 해요. 이쪽이 메모리즈, 이쪽이 골이라는 색입니다. 우리가 그 축구할 때 골 할 때 그 골. 그리고 스타벅스는 막 그 근처, 그 지역 내에 있는 매장의 사람들이 가끔 도와주러 오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은근 되게 재밌어요. 저는 그랬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일반 개인 카페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그만두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힘들어서 그만두는 거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도 힘들게 해봤으니까 알잖아요. 근데 무단 퇴사는 아니에요. 무단 퇴사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거는 예의가 아니죠. 사람에 대한. 물론 무단 퇴사하는데도 스타벅스의 잘못은 있겠지만 확실하게 의사표현을 하면 그 누구도 어거지로 하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왜 그렇게 무단 퇴사를 해가지고 사람을 2~3배로 힘들게 만드냐는 거지, 내 말은. 내가 지금 여기서 그만두고 이 사람들을 사는 동안 절대 안 볼 것 같죠? 어디서든 연결이 돼서 만나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다른 형태로든 연결돼서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관계를 너무 나쁘게 해서 끝나는 건 정말 안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립을 발라주고 끝낼 건데 사실 여러분 제가 립을 피 댓글 달아주신 분 그분이 신상 색깔을 좀 보여주십사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다른 색깔 비교할 것까지 준비를 했는데 거의 1시간째 촬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촬영 시간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이것까지 보여드리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거 그냥 제가
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독 영상을 하든지 아니면은 제가 못해도 인스타그램에라도 비교 컷을 올리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죄송해요. 이거를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이 색깔 중에 오늘 모닝 글로우하고 나이트 풀 색깔을 살짝 섞어 바를게요. 모닝 글로우가 베이스 색깔로도 괜찮고 이렇게 바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약간 코랄 로즈? 코랄빛 살짝 감도는 로즈톤의 느낌이 나거든요. 제 입술에선 그렇게 발색이 되는데, 그래서 모닝글로우랑 언네임드 A까지는 제가 이렇게 단독으로 발라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나이트풀 같은 색상이 저랑 그렇게 어울리진 않는데, 제가 오늘 날이 좀 흐리고 메이크업이 음영감을 좀 줬으니까 약간 이런 진한 느낌? 영상에서 이렇게 밝게 나오지? 그렇게까지 딥하게 느껴지진 않네요.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 딥하죠? 근데 이게 아마 가을 웜톤이나 워낙에 딥한 걸 잘 바르시던 분들한테는 이게 뭐가 딥해 하실 수 있는데, 근데 제 기준엔 조금 딥한 색깔이긴 해서 이거 이렇게 닦아내면 이런 색깔 나온다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확실히 좀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머리를 풀러서 딥해 보이네요. 아무튼 머리를 조금만 하고 올게요. 옷도 갈아입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같이 준비해오는 끝이 났는데, 알바에게 뭘 이렇게 또 구구절절 해가지고 오늘 너무 런닝타임이 길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얘기를 다 못했어요. 다음 겟레디를 기약하자니나 필라테스 얘기도 해야 되는데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조만간 라이브를 한번 하던지 아니면 인스타로 국물을 좀 받을게요. 차라리 궁금한 점을 물어봐 주시면 대답을 드리는 편이 좀 더 빠르지 않을까, 빠른 소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오락가락 하는 것 같은데 감기도 함께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